종신보험 들고 계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근데 이제 종신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사망을 할 때 보험금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이게 제대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또 불안전 판매 이슈도 있다고 하고요. 오늘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에 이영주 대표와 함께 이 종신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헤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영주입니다. 항상 강조해 주시는 게 네. 종신보험은 죽어야 받는 보험이다. 그렇죠. 사망보험에 가깝다라고 네. 강조를 해 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험사들이 이거를 또 일각에서는 저축 상품처럼 판매한다. 이 지적도 많이 해 주셨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좀 나아지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사실 판매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제도도 문제가 있더라.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작년에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종신보험을 보통 이제 10년, 20년 길게 내는 것이 종신보험이었는데 네네네. 그렇지 않고 5년, 7년 짧게 내고 납입 기간이 끝나면 바로 이제 해지하게 되면 환급률을 원금 이상으로 올려주는 종신보험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네. 이게 사실 뭐 중도에 해지해도 원금 이상을 받으니까 보장의 목적이 아니라 저축해서 해지해서 받아가라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걸 작년 8월에 이제 금감원에서 규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규제를 어떻게 했냐면 네. 10년 이내에는 환급률을 올리지 마라.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네. 딱 10년 되는 날 환급률을 올리는 이런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풍선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문재인 정부 때 왜 여기를 딱 규제했더니 바로 옆으로 퍼져가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오르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 상품들이 그래서 오히려 제도를 피해서 진화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종신이라는 게 평생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망에 대비한 보험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입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오히려 5년, 7년짜리 저축성 보험으로 변질이 됐고 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짧게 해서는 혜택을 주지 마라라고 하니까 10년 이상 되는 날로 환급률을 확 맞습니다. 높여버리고. 네네. 근데 10년 이상까지 가입 기간이 예를 들어서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빨리 돌려받고 싶지. 네. 내가 무슨 은행도 2년, 3년이면 길다고 하는데 10년 이상이면 더 길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더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최근에 고금리하고 맞물려 가지고 상품성이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 상품성이 더 좋아진다고요? 네, 10년 차에 해지하면 원금에다가 이자 30%까지 합쳐가지고 네. 130% 이상을 환급해 줍니다. 음. 그러니까 내가 낸 돈이 1억이라면 1억 3천 이상을 돌려주는 겁니다. 이런 상품들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10년 되는 날 해지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은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계속 유지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해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지하라고 만들어 놓은 상품을 자꾸 해지하라고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원래 종신보험은 사망보험이라서 중간에 해지하면 손실이 발생하는데 네. 자꾸 이제 보험사들이 사망보험금보다는 해지환급금을 더 늘리는 추세로 상품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좀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해서 이렇게 혜택을 받으려면 해지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사망 시에 보험금을 드리는 것보다 네. 해지 시에 뭔가를 드리는 게 더 유리하다랄 수도 있는데 그건 뒷부분에 또 한번 네네네. 여쭤보겠고요. 일단 10년 되는 날 해지하면은 130% 이상의 환급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이거를 뭐 연 단위로 좀 쪼개서 보면 네. 이게 어느 정도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10년에 30%면 별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목돈을 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매달 적립식으로 부어서 아하. 적금식이기 때문에 훨씬 사실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 이게 은행 적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10년간 적금을 부어서 10년 차에 원금의 130%를 찾으려면 연복리로 환산했을 때 5% 이상이 나옵니다. 지금 시중은행 적금 금리가 3% 내외고 요즘 좀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이것도 길어야 2, 3년이고 그다음에 향후에 또 금리가 인하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하. 보험사 상품들은 10년간 연복리로 5%를 주는 상품을 만들어 놨으니 거기다가 이제 종신보험은 10년 차가 넘어서 해지하게 되면 추가로 국가에서 세금까지 면제해 줍니다. 어허. 이자 소득세까지 내지 않는 거죠. 이런 상품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상 되게 좋다고 얘기해야 될지 안 좋다고 얘기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좋게 말하면 틈새 시장인 거고 네. 나쁘게 말하면 사각지대인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을 가지고 일종의 저축 상품처럼 지금 보험사들이 팔고 있다라는 게 네. 오늘 말씀의 이제 요지인데 네. 일단은 10년 동안 연복리 5%를 준다? 사실 이게 은행에서도 만들기 힘든 상품이고 맞아요. 네. 투자 상품으로 만들기도 힘든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5%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해지 환급률을 낮춥니다.
중간에는 해지 환급률을 낮춘다. 예, 예를 10년 들어서 이내는 2년 뭐 5년 차에 해지한 사람에게는 반도 진짜 못 찾아요. 아. 네. 그래서 그 낮춘 상태에서 10년을 딱 채우게 되면 유지 보너스라는 것을 줘서 네. 10년 되는 시점에 낸 원금의 130%가 넘어가도록 수익률로 따지면 30% 이상이 나오도록 환급하는 구조가 된 거죠. 근데 이거 누구나 종신보험 네. 10년 후에 내가 130%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네. 나도 10년 동안 유지할 거야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5년 6년 차에 해지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테고요. 맞아요. 그 틈을 좀 노리고 들어가는 겁니까? 예, 보험사? 근데 이 상품이 문제가 뭐냐면 해지 환급률이 너무 낮아버리면 해지를 아예 못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해요. 왜냐하면 해지해서 한 7, 80% 돌려받는다 그러면 해지를 할 텐데 네네네. 중간에 해지하면 반도 못 찾는다. 그러면 아예 해지율이 생각보다 더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아, 내가 손해 보니까 네. 그냥 어찌됐든 간에 10년 동안 갖고 있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종신보험 자체가 네. 보험사 상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 네. 사업비라든지 그렇죠. 수수료가 일단 많이 들어가는 네, 게 네, 네. 또 기본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 130% 환급을 해준다는 것은 사업비 수수료 다 떼고 주는 겁니다. 떼고 나서 130%.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해지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구조로 돼 있지만 이것이 재원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환급률을 인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진짜 10년만 내가 안 건드릴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굉장히 유리한 구조가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보험사가 연 5%의 연복리 10년 후에 130%를 무슨 돈으로 주느냐. 네. 아, 그거는요. 1년 차부터 9년 차까지 해지하는 사람들의 돈입니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그 구조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라는 지적을 해 주시는 거고요. 구조도 아무래도 불합리하고요. 네. 만약에 해지를 안 하게 되면 또 이 건전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지만 네. 당장은 이게 굉장히 과열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과열 경쟁까지. 예, 실제로 지금 사망보험금을 거의 줄이고 환급률을 인상했기 때문에 무늬만 사망보험인 경우가 대부분 많고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보지는 않습니다. 뭐 보험 계리를 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게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중소형 보험사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의 대형 보험사들도 다 이걸 과열 경쟁에 뛰어들어 가지고 실제로 종신보험 자체가 이제는 뭐 사망보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고 중도 해지에서 찾는 저축 상품으로 변질되는 것이 뭐 좋으면 이제 수익률 차원에서는 좋은 거지만 이 상품의 본질 차원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렇죠. 본질은 사망 시에 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품인데 네. 그게 아니라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 10년 동안 유지하면은 어떻게 보면 저축 상품보다 더 나은 수익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축 상품이 된다라는 거고 네. 금융 당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사실 저희도 뭐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저축으로 오인하게 하지 마라. 자, 그런데 경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경고나 이런 지침보다는 제대로 규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품 설계부터요? 그렇죠. 애초에 상품을 허가를 하지 말았어야죠. 이런 상품을 허가해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만 하게 되면 현장에서는 되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부동산 규제 다 풀어놓고 부동산 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정부 말을 믿고 투기를 안 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계속 가격이 130%니까.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종신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망보험으로 정상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고 우리처럼 판매하고 컨설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걸 저축으로 설명하자니 하지 말라고 하고 정상적으로 설명하면 저만 바보가 되고. 왜냐하면 제가 사망보험이다 얘기하면 고객들이 뭐라고 하냐면 근데 이거 저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신이니까 20년, 30년 동안 사망에 대비해서 갖고 있는 보험이 아니라 네. 10년 차에 딱 해지를 해야 좋은 보험. 그럼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네. 아, 이거 많이 변질이 됐는데 보험사들은 이걸 지금 계속 만들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인 거지 않습니까? 왜 계속 만들까요? 사실 제도적인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금융회사들의 그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IFRS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회계 네. 기준. 회계 기준. 네, 이게 지금 작년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이 평가에서 보장성 보험이 평가에 훨씬 유리하게 돼 있어요. 저축성 보험은 불리하고 자 그래서 보험사는 보장성 보험을 많이 판매해야 되는데 네. 보장성 보험이 잘 안 팔리니까 이 보장성 보험이지만 실제 겉으로는 보장성이지만 속으로는 전부 저축을 만들어낸 거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 당장 평가 기준에서는 회계 기준으로도 재무 건전성이 좋게 나오지만 네. 사실 이것이 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왜곡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저는 처음에는 판매자들이 잘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문제가 이 정도 되면 이건 판매자 잘못이 아니라 제도를 만든 자체가 문제다. 제도를 빨리 보완해주고 거기서 이렇게 가지 못하도록 상품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해 주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사실 뭐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겉으로는 보장성으로 보이게 하고 속으로는 저축성으로 하는 게 회계 기준에도 유리하니 그렇죠. 그렇게 또 가는 거고요. 다만 사망 시를 대비한다라는 본질을 네. 따져봤을 때 네. 지금 종신보험이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네. 된다라는 또 지적이었습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